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풀렸죠? 지난 겨울 내내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랏빛으로 베란다를 밝혀주었던 보라쌀이에 대해서 오늘은 분갈이도 해보고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또 꽃을 많이 보려면 어떻게 해줘야 할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보라쌀이에 대해서 알아보니까요. 호주가 원산이고요. 바위가 많은 곳에서 무리지어서 자라는 야생화라고 합니다. 최적 온도는 16도에서 26도이고요. 최저 온도는 5도예요. 그래서 발코니 월동 가능한 덩쿨 식물이고요. 물주기는 봄, 가을에 겉흙이 마르면 주고 겨울에는 속흙이 한 3, 4cm까지 마르거나 이렇게 들어봤을 때 가벼운 느낌이 들면 그때 주시면 됩니다. 과습보다는 물을 말리면 죽이기 쉬우니까요. 흙은 물을 자주 줄 수 있게 배수가 좋게 그렇게 배합해서 주시면 좋고요. 다른 이야기는 이제 분갈이와 가지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꽃이 거의 다 지고 조금 남아있는데요.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조금 남아있는 꽃을 조금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깝더라도 지금 남김없이 잘라줄 것이고요. 이렇게 삽수가 될 아이들은 좀 잘라서, 우짜란 아이들 중에 잘라서 물꽂이를 해서 삽목을 해볼까 합니다. 한 두세 마디 잘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두꺼운 가지보다는 조금 그 중간 단계의 그 가지가 그 뿌리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뿌리 내리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 될 듯 하다가도 좀 몇 번 실패를 계속 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뿌리가 난 아이는 마디와 가깝게 자른 아이한테서 뿌리가 났고요. 그냥 그 마디와 멀리 떨어진 줄기를 자른 아이는 오랫동안 그 잎을 유지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말라 죽더라고요. 마디에서 1cm 이내로 잘라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고요. 꼭 물꽂이를 해서 뿌리가 내리면은 심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봄, 가을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이 계절적인 것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름에도 좋은 편이지만 너무 뜨거운 여름일 때는 조금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여름에 왕성하게 잘 자라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분갈이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도 나누겠습니다. 보라쌀이 분갈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붓으로 이렇게 가생자리를 조금 흙을 눌러서 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빼면은 뿌리나 이런 줄기에 부담이 가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뒤에서 조금 살짝 엎어서 눌러주세요. 지금 꽃이 피어 있어서 함부로 건드리기가 좀 그랬는데 살짝만 털고 심어주겠습니다. 뿌리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꽃이 있을 때는 차라리 그냥 분갈이를 하지 마시고요. 꼭 꽃이 진 이후에 봄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봄이나 가을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뿌리가 좋아 보였는데 이렇게 다 벌써 썩었네요. 뿌리가 끊어져 나왔네요. 이게 자른 게 아니고 역시 흙이 안 좋은 탓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아 보였는데 보기와 달리 중간중간 썩었나 봐요. 이게 다 힘없이 그냥 끊어져 나오네요. 제가 자른 게 아니고 지금 색깔만 그냥 멀쩡해 보이고 다 이게 끊어진 상태예요. 중간중간 썩었다는 얘기죠.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조금 더 흙을 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샤워해서 온 이후로 물을 주질 않았는데도 이렇게 젖어 있네요. 이 정도만 털고 다시 심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배수충을 깔고요. 홍합이나 피조개 등등의 그런 조개 껍질로 만든 칼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냥 이대로 안 넣고 부셔서 골고루 섞이게 넣을 거거든요. 이거는 알칼리성 성질이 있다네요. 그래서 산성으로 바뀐 토양을 중화시켜 주기에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뿌리 활착에도 좋고요. 이런 유박은 저는 좀 나중에 뿌리에 직접 닿지 않게 섞어서 넣을 거고요. 마사도, 펄라이트도, 녹소토도,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먼저 화분에서 나온 흙인데요. 여기에는 유익균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흙을 새 흙에 섞어주면 10분의 1 정도 섞어주면은 화초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개분으로 만든 유기질 비료인데요. 보통 그 깻묵이나 미강 등을 섞기도 하고 또 고급으로는 우분으로 만든 것이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마사인데요. 마사에서 라돈이라는 방사능이 방출된다고 해서 저도 최근엔 쓰지 않고 있고요. 제올라이트로 대체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이거 펄라이트는 거의 스티로폴보다는 조금 무거울 정도? 이것도 돌을 튀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고열해서. 이 녹소토는 일본의 어느 마을에서 수입한 다공질의 황색 점토인데요. 영양분은 없습니다. 상토 7에 알갱이 흙의 비율을 3으로 했고요. 저는 거리대에 두니까 통풍이 좋고 배수가 잘 되더라고요. 영상에서는 지금 제가 그냥 심어버렸는데요. 이때 살짝 흙을 깔아준 다음에 유기질 비료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흙을 또 다시 덮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깜빡 잊고 유기질 비료를 넣지 못했어요. 나중에 저는 위쪽으로 그 흙을 파서 넣어줬습니다. 유박은 그 배수충 위에 흙을 살짝 깔고 유박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 뿌리와 닿지 않게 흙을 조금 깔아줘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었네요. 그래서 이제라도 지금 위쪽에라도 흙을 파서 유박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생자리를 파서 주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은 한 달 후에 해주세요. 저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지금 그냥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지금 바로 하면은 그 분갈이 몸살을 하거나 물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분갈이 하고 그 위로 주실 경우에는 한 달 후에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잊지 않으신 분은 맨 밑에 쪽에 깔고 뿌리와 닿지 않게 흙을 꼭 위에 덮어주신 다음에 심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늘어지는 건데 지금 여기를 자르자니 여기 꽃이 지금 꽃망울을 맺고 있으니까 당분간 이렇게 늘어진 채로 길러야 되겠고요. 이거는 또 뭐 줄기를 타고 올라간다고도 하니까 너무 웃자라지 않게 이 꽃들이 지고 난 다음에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한 날 당일날은 뿌리를 저희가 많이 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물을 주면은 그곳으로 감염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물은 항상 분갈이 다음날 주면은 분갈이 몸살도 없고 잘 자랍니다. 이 모습은 1월 16일 모습입니다. 11월쯤에 꽃눈이 형성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가지치기는 9월까지만 10월 전에 하시는 게 좋고요. 꽃눈이 생기기 시작하면 물을 줄 때 개화 촉진제를 10개 타서 물과 함께 주시면 꽃을 풍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겨울철 베란다 월동을 하면서 자연스레 저온 처리와 단일 처리가 되어서 꽃을 피우기 좋으니까요. 되도록이면 베란다, 발코니에다 두시면서 기르시는 게 좋습니다. 직광이 아니어도 꽃을 피운다고 하지만 빛을 많이 볼수록 꽃을 많이 피울 수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빛이 잘 들고 통풍이 좋은 곳에 이렇게 걸어서 키우시면 좋고요. 물을 좋아하지만 과습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통풍이 좋은 창가 쪽에 걸어서 과습에 걸리지 않게 물을 조금씩 자주자주 주세요. 꽃은 보통 1월에서 4월까지 한 3달에서 4달 정도 가는 것 같고요. 최근까지도 저는 꽃이 있었지만 막 탐스럽게 있는 건 아니고 꽃이 많이 졌어요. 그래서 아까 보신 듯이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빨리 정리를 해주면 성장을 돕는데 좋을 듯 합니다. 분갈이는 작년 모습이고요. 작년에 분갈이를 한 이후에 분갈이 몸살이 있어서 꽃이 화려하게 피지 못했어요. 1년 후지만 이렇게 예쁘게 피울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고요. 영양제를 말씀드린다면은 봄, 가을로 한 번씩 종합 영양제를 주시면 좋습니다. 멀티코트나 오스모코트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2-30알 정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꽃망울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개화 촉진제를 주시는데 제라핌 등과 같은 개화 촉진제를 물을 주실 때 한 4-5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과 함께 10개 타주시면 좋습니다. 흰색은 흰쌀이, 분홍은 분홍쌀이라고 하는데요. 이 3가지 모두 다 길러보고 싶어지네요. 이 쌀이꽃은 그리 키우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물만 잘 준다면, 과습만 조금 유의하면 해충에도 강한 편이고요. 다만 방제는 한 번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일주일이나 보름에 한 번 정도 미리 방제해 주시면 큰 탈 없이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보라쌀이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해소가 안 됐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길 바라면서 내내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